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닷컴 버블 때와 닮은 듯 달라.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르자 20여 년 전 닷컴 버블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닷컴 붐 당시 시스코의 CEO였던 존 챔버스는 20여 년 전과 지금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혁신의 역동성이나 기회의 규모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TSMC 엔비디아 업고 1조 달러 클럽 코앞, 하반기 가동률 100% 넘길 전망.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1조 달러 클럽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열풍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9,320억 달러로 늘어 상장 기업 중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xAI 델과 슈퍼컴퓨터 구축.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컴퓨터 서버 업체 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9일 X에 xAI가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렉의 절반을 델이 조립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스파이 위협은 현실, 실리콘밸리 비상.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인사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에서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과 오픈 AI와 같은 첨단 분야 유명 스타트업들이 채용 등을 할 때 더욱 엄격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주요 기업 직원들을 포섭해서 지적 재산과 데이터를 빼내려고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일을 기념해서 휴장에 좀 들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2년 5개월 만에 2,790선을 돌파하며 2,8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좀 쏠리게 되면서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던 하루였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2,800선을 좀 돌파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나라 기업은 알지만 엔비디아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월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생산되는 GPU는 이제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금이요, 석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행보가 계속 기대가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우리나라의 또 뚝심 있는 반도체 두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밑단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저도 참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을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열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이 잘 가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찝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찝찝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방송을 한 15년 정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의 섹터나 사업군이 성장을 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 닷컴 버블이라는 그 예전에 가슴 아픈 역사가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우리가 의심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 하드웨어보다는 과연 이 인공지능 생태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들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콘텐츠입니다. 인공지능을 어떠한 콘텐츠로 수익을 낼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인공지능 산업,
닷컴 버블로 이렇게 비교해서 하기에는 이미 시장 규모가 너무 크고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그다음에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 산업 전방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과연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인공지능의 생태계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인공지능 생태계가 시작은 됐고요. 이 하드웨어는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닷컴 버블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인공지능 생태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챗 GPT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기업에서도 이 인공지능 엔진을 사용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내놔서 수익성을 내야 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요. 엔비디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인가 그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하드웨어, 반도체, 모든 장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갈 것은 뭐다?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닷컴 버블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수익성을 내는지 지켜보시고 공부하시고 오늘의 승부주에서도 계속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승부주, 어제자 승부주도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창현 대표님 대주전자재료 일단 하루 쉬어가는 부분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 코오롱 글로벌 어제 수소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3.47% 좋은 수익률 거두셨습니다. 자, 유창현 대표님 네. 대주전자재료 어쨌든 항상 어제 못 올라갔지만 네.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은 그래도 올라갈 상승률의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내일이 또 기대되고 오늘도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전자재료가 지난주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정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어저께 보시면 막판은 아니죠. 한 점심 시간 이후에 이제 2차 전지가 아주 힘을 내줬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이. 그러면 이제 이게 순환매가 돈다라면 약간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 약간 2차 전지 쪽으로 좀 못 오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오늘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SK요. 네. 어제도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참 신고가 패턴인데 좀 익절 라인을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좀 이제 많이 올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도 걱정되고 좀 익절 라인을 잡아주시면서 추세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저께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랬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한 3% 가까운 2.5% 상승했다가 1% 상승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어저께 KC텍도 한 5% 이상 오르다가 거의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는 자동차 쪽이 한 최근에 이번 주에 좀 강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자금이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일 정도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 전 비중을 조금 일부 줄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 PSK 같은 경우는 뭐 한 3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다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다음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7월이죠. 7월 아마 그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예비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실적으로 또 반도체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일부 뭐 한 20% 정도 조금 불안하다면 30% 정도는 비중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청 물량을 많이 줄이기보다는 일부 줄이고 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벤트를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주초에 말씀해 주셨던 심텍도 온디바이스 AI가 어제 조금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한 2%대 상승을 보이면서 아마 내일 정도에 한번 AS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소 관련돼서 어제 코오롱 글로벌 얘기해 주셨는데 방송 전에 오늘 더 올라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수소 관련 종목도 있지만 이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 영일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 테마로 가다가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여기에 수소 관련돼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포항 영일만 관련해 가지고서도 계속 공사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금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어제 자리를 딱 잡아주는 모습, 십자로 해서 5일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해서 조금 흔들긴 했지만은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아무런 미국 증시가 휴장했을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순환매가 돌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어제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석유 관련돼 있는 석유가스 관련된 테마가 오늘 돌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론 글로벌 좀 더 강하게 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저께 엔비디아의 좋은 온기가 또 우리나라 HBM 관련된 또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DI가 HBM 후공정 관련된 업체로서 어제 또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패턴인데 이것 또한 조금 이제 앞으로 전문가 요즘에 신고가 패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익절 라인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여기 21,200원의 횡보 라인을 완전히 뚫고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리고서는 여기에서는 봤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전 고점 자리가 바로 여기에 보시면 25,300원 라인이었죠. 그런데 이걸 지금 어제 돌파를 잠깐 터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25,3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15% 정도 좀 더 올라간 자리로 봐가지고서는 29,000원까지는 익절 라인 보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25,3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 정도 익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AS는 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랜만에 이제 조금 어제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고 이제 조금 숲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요 지표가 잘 마무리가 됐죠. 인플레 관련된 지표, 소비 지표가 모두 둔화로 나오면서 이제 점점 금리 인하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차인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까지 이제 연준에서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퍼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퍼즐은 다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 FOMC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린 게 제가 느끼기에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라는 게 꼭 엄청나게 물가가 하락을 한다든가 경기가 안 좋아야지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 인하하는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ECB가 물가가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물론 미국 파월은 인터뷰할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들보다 우리 자국의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발언은 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작살나면 미국이 혼자 버티는 것도 한계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하고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하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파월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험적 성격으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이죠. 정치적으로 FOMC는 중립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거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하면 저는 연말에도 금리 인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이 좀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 대표님 말씀 중 저도 대선이 있고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9월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 분들도 9월을 점치고 있고 저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시장 자체 우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김성윤 전문가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어제 일단 미국발 훈풍이죠. 우리나라 지수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제 2,800선까지 다가서고 있는데 이 상승이 지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되게 좋은 찬스, 쉽게 얘기해서 저가로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지수들의 그 지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은행권에 있는 여러 종목들, 중요한 그동안에 저 PBR로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저 PBR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의 유입은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비록 장중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은 오후가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요즘 패턴은 계속 외국인들이 특히 오후 들어가서 굉장히 강하게 사들이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어쩌면 3,000선까지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숲에 대한 관점 오랜만에 질문을 드려봤고요. 일단 간단하게 섹터 관련된 수급 상황과 어저께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음식료주가요. 네. 어제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음식료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제 화장품이 아침에는 올라왔다가 막판에 좀 밀렸죠. 네, 막판에 많이 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음식료 업종은 아침부터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뉴스가 나왔었죠. 삼양식품 막내딸님께서 전량 14,500주를 매도를 했다. 그래서 한 큐에 70억을 챙기신 거죠. 그러니까 챙겼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50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매도를 한 거고, 원래 어찌됐든 이제 물론 그분이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고점이다 생각을 해서 팔았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뭐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셨겠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화가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가던 상황에서 약간 요런 이제 어쨌든 항상 주가가 오르다 잘 갈 때 그 관계자가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 악재로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밀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수급이 지난주부터 좀 변화되는 게 있었어요.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들 그렇게 팔아 제끼다가도 지난주 목요일 만기 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기 1에 9천억, 9,500억 정도,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한 4,500억, 5천억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고, 하루 쉬었다가 어제 그저께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외국인들 기관의 큰 손들이 이제는 소형,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는 2분기 실적주 쪽으로 좀 자금이 흘러 들어갔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가 조금 후회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자, 어제 자동차주, 현대차 네. 쪽 신고가 쓰고 기아차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차세대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지금도 주도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의 주가 상승률을 본다라면 거의 그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현대기아의 주가 상승률이 올해 기준을 봤을 때 거의 뭐 한 30-40%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오르고 나서 사실은 횡보하다가 이제 신고가를 그리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인도 법인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강했었던 것뿐이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만한 상승세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 절반 이상은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다라면 좀 눌렸을 때 다시 좀 매수를 하면서 포트를 종목을 좀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위아가 조금 눈에 보이던데 네. 현대위아도 부품단에서는
뭐 SL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또 상승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계속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5만 5천 원, 5만 원 초반을 계속 몇 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현대 위아의 이슈는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사실은 공작 기계 판매가 수익성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IRA든 뭐든 또 현대차 그룹이 해외 공장, 뭐 인도 공장 확장 그리고 멕시코라든지 북미 시장의 공장을 더 좀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현대 위아의 제품의 판매는 더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경기가 좀 좋아져야 돼요. 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 기계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핵심 제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가 좋아야지 주요 국가들이 투자도 하고 공작 기계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개선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살짝 소외됐었던 K방산이 어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또 잭팟을 터뜨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에 공격을 승인했다는 기사로 또 전율이 감돌고 있고, 그래서 이 K방산이 이제 전문가님 전 세계 수출 거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방산을 이거를 웃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산이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그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세계 혹은 러시아가 그렇게 이 방산을 가지고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그런 나라들에서조차도 지금 그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최소한 40년 이상 큰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 평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그 무장을 해야 되는데 혹은 이제 새롭게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 수요가 급작스럽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준전시국가죠. 우리는 지금 휴전을 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국가가 손에 꼽을 만큼 작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방산이 좀 더 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기가 뭐냐면은 납기를 굉장히 빨리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물건을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K방산은 더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K방산에서 김성규 전문가의 선호주는 현대로템이잖아요. 네. 현대로템 여전히 K방산으로는 주력하다 보세요?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가 다 괜찮은데 일단 중요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항공이라든가 이쪽과도 완전히 합쳐져 있는 통합되어 있는 방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갑 장비라든가 지상 장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고속철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사실 지향하는 바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아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완전히 방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그룹 구조 자체를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민수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위아는 또 여기다가 이제 주차 로봇이라든가 이런 그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복합 테마로서 또 다시 K방산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은 이 복합 테마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이 좀 더 복합 테마로서는 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유차 대표님 하나만 네. 이제 또 제가 이제 매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 지금 가장 큰 걱정인 업종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또 화학이더라고요. 화학이요. 네. 화학 업종이 또 어저께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수화학 또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네. 계속 지금 줄줄이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있어요. 그 주가도 신저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네. 그 개인 투자분들 한동안은 또 화학 업종 좋아하셨잖아요. 조금 많이 좋아하시- 물려 계시고.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이 지금은 안 좋지만 또 햇볕이 좀 들 수 있을까요? 너무 소외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화학주는 딱 화학 한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섹터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고,
화학 쪽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금호석유 화학 말씀드렸었죠. 근데 금호석유 화학은 그 다음에 보면 계속 횡보입니다. 뭐 올랐다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화학주들이 조금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화학주가 가려면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좀 경기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이게 엄청나게 놀랄 정도의 개선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연초부터 돈 풀기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이상은 좀 시간이 경과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최근 한 달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증시가 안 좋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그 5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화학주들이 약간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를 보신다라면 좀 확실하게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섹터 혹은 약간 이제 엄밀히 따지면 화장품도 화학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화학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전통 화학주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실적이 개선되는 쪽 혹은 실적이 찍히는 쪽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섹터 안에서도 여전히 또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서 좀 전략을 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승부주로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요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제 미국 상원에서 원전 지원법 어드밴스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면서 이제 통과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즉시 발효가 될 텐데 그럼 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원전주 흐름을 좀 예상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굉장히 원전적으로는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에 SMR 관련해 가지고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그 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을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2016년도 들어와서 새롭게 원전을 짓기 전까지는 사실상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고 한 30년 이상을 굉장히 정체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3마일 아일랜드 사고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원자로 하나가 폭삭 녹아버렸던 멜트다운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새 신규로 짓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행정부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이 원전을 어느 정도 키워주면서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가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오늘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충분한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체코 원전 수주 이벤트도 6월 말에서 또 7월 초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에 반도체가 좀 잘 가다가 오후장에 조금 흔들림을 보이는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의회 쪽에서 반도체법 수혜를 받는 공장들에 한해서 이제 중국 장비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흔들림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네. 혹은 좀 중국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이 걸리는 거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일단은 그 미국하고 유럽 말고도 반도체가 사용되는 국가는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뭐 다른 국가로 좀 판매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장비라는 게 뭐 중국 장비를 우리나라가 사서 공장을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고 있어요. 물론 저도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 일본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독일 뭐 이런 쪽에서 핵심 장비라든지 소재 같은 걸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제 소재 쪽은 뭐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국가에서 가져다 쓰고 있지만 또 이것은 또 이제
뭐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은 가능성이 적다. 뭐 과거에 그 전에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장비 반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어떤 그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지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흔들렸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또 중국 옥죄기에 좀 열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뉴스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대형주 장세, 초대형 배도 따라온다 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포항 가스 석유전 다시 꿈틀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선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즘 네. 신조성과도 잘 가고 뭐 중고성과도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네.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선주들이 어쨌든 이제 최근에 보면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코스피는 어저께 약간 2,800을 못 찍어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1포인트 차이로 어쨌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어제도 거의 오른 게 없죠. 이 얘기 뭐냐면 대형주, 중소형주의 이 온도차가 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될 정도였고 제가 항상 매일 체크하는 게 5일 신고가 종목인데 어저께 400개도 안 되더라고요. 380 몇 개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라면 특정 섹터에 집중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선침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선 성과가 신조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의 역사상 지수 역사상 최고 수준인 186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신조 성과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 뭐 주요 업체 해봤자 한 3-4개밖에 없죠. 근데 이 기업들이 평균 3년에서 4년치의 일거리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일본도 있었고,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도 배를 잘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배를 만들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격을 높게 불러도 그러면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으로 수주가 뺏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은 거의 이제 배를 못 만들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도 아직은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배를 만드는 수주한 그 건조하는 쪽에서 상당히 좀 더 좋은 가격에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치 선박, LNG 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좀 그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수주를 한다라고 하지만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이 머크사한테 작년에 메탄올선 같은 거 수주했는데 지금 중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기술적인 결함이든 어떤 설계상의 문제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중국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라면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해운업 해운주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해서 한 6,000km, 7,000km를 돌아서 이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6,000km, 7,000km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홍해를 통해서 가면 5대, 6개 배로 가고 오고 하는 이 루틴을 맞출 수 있었다면 6,000km, 7,000km 돌아가게 된다면 그 과거의 루틴을 맞추기 위해서 배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는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배가 많지 않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환경 규제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벌금 물더라도 오늘 급하게 뭐 그 덤프 트럭이라든지 혹은 차량을 사용해야 된다라면 그냥 검정 배기가스 배출되더라도 차량 운행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항구에 입항을 했을 때 그 배가 환경 규제를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아예 출항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지금 공급되는 배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지금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건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가격 차를 보시면 그 초대형 원유선 같은 경우는 한 척당 1억 3천만 달러 정도 수준, 그리고 LNG선은 1억 한 9천만 달러, 거의 2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컨테이너선이 그냥 별거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상당히 비싸게 건조가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새로운 그러니까 호황세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좀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가치는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실적도 상당히 1분기 때 모든 조선사가 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부분들 동시에, 그리고 2분기도 그러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일단은 수출 데이터 보면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조선주들이 다시 좀 힘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도 봤을 때도 3, 4년치 일감을 또 미리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포인트 삼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HD 한국조선해양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역사적인 박스권이 14만 원 정도였는데 어제 여기를 좀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조선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해요. 뭐 일단은 그동안 HD 한국조선해양이 계속 좀 잘 갈 수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제 주식을 지난번 한 달 전에도 블록딜하면서 매각을 좀 했는데 약간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약간 단기적 수급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계속 좀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되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조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건조 쪽하고 엔진 쪽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애프터 서비스 마켓 시장도 진출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한국조선해양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또 슈퍼사이클에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2시였나요? 오후 2시쯤에 이제 정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제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메이저 석유 기업 한 5곳 정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포항 석유가스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석유공사에서 우선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글로벌 석유 메이저 5곳이 지금 현재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 한 곳은 우선 그 비밀 유지 각서 쓰고 난 다음에 자료를 열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 우리 그 아브레오 박사가 그 얘기하고 검토했던 그 자료들을 보고서 메이저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메이저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 검증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비밀 유지 각서를 쓰고 뭔가를 가져갔다라면 걔네들은 사실상 그 계약을 하고서 시추, 즉 채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즉 업스트림 사업을 할 확률이 되게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건, 그러니까는
너가 팠을 때 그러면은 석유하고 가스를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판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한 25% 이상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고 여기에다 프리미엄을 얼마를 더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건 계약 조건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중동이나 다른 석유 가스, 특히 바다에서 이제 해양 시추라는 경우에는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걸려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즉 바다 밑으로 해가지고서 시추를 했을 때 이것이 일본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대만까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이거 굉장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뚫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 뚫었을 때 이것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잭팟이라 그러죠. 이게 크게 제대로 큰 매장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 140억 배럴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최대치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5개 중에서 5개가 다 전부 다 기름이 난다 그러면 140억 배럴이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줄여가지고서는 현실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는 한 74억 배럴 정도가 아마 나올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출했을 때 실제로는 74억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이 돼서 200억 배럴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광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더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관련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특히 오늘 노예 해방일로 해서 미국이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마주 순환매가 돌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거를 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석유 관련 테마는 앞으로 봤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꾸준히 중간중간에 한 번씩 팍팍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동해가스전과 관련해서 이 브리핑 시간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좀 있긴 했습니다. 특히 시멘트나 철강, 피팅 밸브 쪽에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한화엔진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하이스틸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화엔진입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성가가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배를 신규 수주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엔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3월달, 2월달, 1월달에 수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엔진 시장에서 보면은 4위입니다. 근데 말이 4위인 것이지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지금 이 시장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엔진을 사용하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을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에도 수출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수에즈 막스하고 아프리카 막스 관련된 탱크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엔진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작은 배 우리가 소위 멸치잡이 배, 낚시배에 들어가는 이 엔진하고 대형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LNG 선에 들어가는 엔진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저속 디젤 가스 관련해서 하나 엔진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이중 연료 저속 엔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엔진 시장이라는 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발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우리 현대 기아가 정말 예전에 세타 엔진을 개발하고 또 그 전에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일본이라든지 독일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은 다 비웃었거든요. 엔진 만드는 게 쉬운 줄 아냐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 시장이라는 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레퍼런스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약간 독과점 형식의 구조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저는 감안한다라면 지난번에 이제 6월 14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선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4,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1차 목표가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 엔진 살펴봤습니다. 신규 수주 후에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엔진을 달게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로 2만 원, 손절가로는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이죠. 하이스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동해가스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서 더 전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가능하면 기술적 접근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왜 그렇게 프로젝트에 편입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 철강 관련주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선 한일철강에서 우선 인적 분할을 했던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스틸이 강관 제품을 주로 이제 주력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후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원형관, 각관, 그다음에 특수구조 강관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심해액 시추에 필요한 모든 그 강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냐면 퍼스맥 각관이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 해양 시추할 때 그 소금물들에 대한 내부식성이 있는 강관으로서 앞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해로 들어갔을 때 수압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시멘트를 집어넣고 물론 특수 시멘트죠. 특수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시추공을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할 때도 역시 이 퍼스맥 각관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SAW 오일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ERW는 전기 저항성 각관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 이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그 토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 시추가 들어갔을 때 하이스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목을 하고 접근하실 것이 필요하고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22거래일 이상 해가지고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요 자리 20일 정도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두 번을 주고 난 상태에서 세 번째 파동을 잡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현재 자리 3,785원을 지지하고서 다시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이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같이 미국 장이 휴장일 경우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1차 목표가 5,000원 여러분께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선은 5,000원까지 여러분들께 우선 제시한 이유는 앞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 단기성으로 해가지고서는 중간중간에 튀어오르는 즉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미국 원천 스타일로 해가지고서는 시간을 두고 가다 갑자기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 5,000원까지 목표까지 잡아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손절가는 3,800원 드리겠습니다. 3,800원에서 만약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더 아래쪽에서 매수 라인 잡아서 거기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이스틸 살펴봤습니다. 일단 심해 시추에 있어서 필요한 강관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지금 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요 선이 도달할 때 차익을 또 실현하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이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대형주 장세 속에서 움직이는 조선주 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포항 석유 가스전 다시 테마로 떠오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한화 엔진 그리고 하이스틸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